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요,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하락기에 접어들었는데요. 하지만 4월에 발표가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는 이 올해 하락분은 반영하지 않기로 국토교통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가 하락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고 점점 심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감안을 했을 때 이 공시지가 가격의 기준이 되는 1월 1일의 집값은 사실상 꼭지점에 있는 건데요. 따라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문자로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슈 시그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규제 그리고 각종 부동산 규제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 역시 침체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 현재 아파트 시장의 현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시장의 가격 조정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나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거래 절벽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1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8% 떨어졌으며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18% 하락했습니다. 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거래 절벽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일평균 매매 거래 건수가 2월 들어 지난달에 반토막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가뭄에 콩나듯 초급매만 거래되면서 시세 형성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2월 현재까지 하루 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8.3건으로 지난 1월 60.6건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매수 의향을 나타내는 매수 우위 지수 또한 급감하고 있는데요. KB부동산의 주간 주택시장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는 26.1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3년 2월 셋째 주 25.3을 기록한 이래 5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공급 물량 증가로 역대급 거래 절벽, 빙하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파트 시장이지만 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매매 시장의 위축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봄 이사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재개될까요? 가격 조정 국면인 아파트 시장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이 시간만큼은 최근에 부동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을 지금 만나뵈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매수자가 어느 정도 많으냐. 어차피 매수와 매도, 가격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국 서울 부동산의 매수 우위 지수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100을 기준으로 매수자와 매도자를 구별했을 때 매수자가 많은 부분 자체는 100 위쪽이고요. 매도자가 많은 부분 자체를 이 아래쪽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럼 시점을 봐서 2018년도 8월부터 현 시점까지 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2018년도 8월 달에 매수 지수는 165% 정도의 굉장히 높았었죠. 올 들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서 현재 서울 지역에 아파트를 살려고 하시는 매수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줄었다. 그 영향은 예전과 달리 대출 그리고 세금 등의 규제가 가해지다 보니까 일단은 포기하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현 시점에서의 그래프를 보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과 그리고 전세 가격의 변동률을 좀 보실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월달 매년 1월달의 평균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 2013년도가 가장 적었었는데 그 이후에 올해가 최고로 적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매매 가격 지수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시고 계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최근 1년간 아파트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변동률을 좀 보실 텐데요. 위쪽에 파란 선이 매매고요. 아래쪽에 붉은 선이 전세 곡선인데요. 실질적으로 매매는 하락을 했지만 조정 국면에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볼 수는 아직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단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가격의 하락이 지금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까가 굉장히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뭐 아까 전에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전국적으로 전라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1월 지난 연도 1월 말일 기준에서 2월 첫째 주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비율이 하락한 부분을 보시고 계신데요. 근데 여기서 좀 잠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쪽 지금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월 28일 날에 변동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그보다 진한 푸른색 같은 경우에는 2월 첫째 주 19년도 2월 4일 날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락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그래프만으로도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하락폭이 둔화. 이사철인가? 자, 이사철 물량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봄에 3, 4월, 5월 달에 이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은 실적으로 12월, 1월 중에 많은 계약분이 나오는데요. 이 지금 가격 지수를 봤을 때는 이 하락폭의 둔화 부분 자체가 과연 어떤 영향에 미쳤는지를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언론에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과연 현지에 내가 매수하고 싶은 아파트들의 거래 가격대를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가격대까지 과연 떨어져 있느냐. 막상 가서 가격대를 물어보게 되게 되면 아직 내가 언론에서 봤던 가격대만큼은 안 내려와 있네 라고 하는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더 많았고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현재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중소형 평형대의 고가 아파트, 가격대가 고가 아파트가 아니고요. 현재 지금 보게 되면 9억 이하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합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시게 되면. 지금 현재 가격의 견인차를 하는 것은 9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들이 가격 하락의 견인차, 수요량과 공급량에 있어서의 박자가 안 맞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전세가도 그에 딱 맞물려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락 중에 있는 견인을 하고 있는 거는 9억 넘는 고가 아파트의 일단은 견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 그렇다고 하게 되면 9억 이하의 아파트들, 중소형 평수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세미나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는 상품인 재화가 아닙니다. 공장에서 찍어내서 판매를 하는 상품이 아니고요. 매수자, 매도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아니면 저도 매수자이자 매도자예요. 전 국민들이 주택보급률이 100%는 아니지만 일단은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에 있어서 매도자이자 매수자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가격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시점을 돌려가지고 내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3억에서 4억이 오른, 아니면 2억에서 3억이 오른 아파트를 이 가격 밑으로 내놓고 매도를 할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물건들은 급매, 정말 급한 아니면 경매 물건으로 시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시장의 매매 지수의 하락폭보다 전세가의 하락폭이 더 큰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1월 9일 대비 2019년 1월 15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9억 이권 이하의 아파트는 매매가가 소폭 상승한 데 반해 9억 원 초과의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0.81%가 가격이 내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말에 반증하는 그래프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지난주에 실수요자, 무주택자를 위해서 제가 이 설 이후의 분양시장, 청약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도에 소형 아파트,
그리고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거래된 양과 청약 부분 자체에 있어서 신청했던 양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2019년도 올해도 실수요자 위주로 첫 번째는 중소형. 지난달 청약시장 모 지역에는 3천여 명이 줄을 서는 청약시장의 열기가 있었습니다. 자, 입지. 될 만한 입지의 단지는 아직까지는 줄을 서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염두에 두신다고 하게 되면 아파트 시장에서 좀 더 우월한 나만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진단해봤습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침체기가 오히려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다. 또 자산 교체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본인의 상황을 잘 생각해보시고 지나친 투자는 배제하면서 현명한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을 직접 만나서 강의와 상담을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세미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세미나를 개최를 거듭할 때마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주 화요일 19일이죠. 이날은 서울 역세권 지역에 소액으로 1억 미만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청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요. 자, 아래 번호로 예약을 해주신다고 하게 되면 세미나 공간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약하고 세미나 참석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1대1로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예약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8504번, 2128-8504번입니다. 문자로도 문의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도 많은 사연 와 있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고민은요,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을 해결해드릴까요? 제가 이거 정론동 9구역이라는데 네. 번지수는 103번에 네. 112거든요. 103번에 112요. 예, 예. 네. 잘 진행되는 건지 그런 상황이 조금 궁금해서요. 재개발로 뭐 바라보고 하나 산 거거든요. 어떤 걸 사놓으셨나요? 빌라요? 빌라요? 거요. 빌라를 예. 사놓으셨고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2년 됐어요. 2년 정도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자, 재개발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셨습니다. 주변 지역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자, 전농 9구역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에 있는 빌라 매수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예. 전농도 9구역 지금 빌라를 매수하신 거라고요?
예, 예. 언제쯤 매수하셨죠? 한 2년 됐어요. 2년 정도요. 예. 그러면은 이 지역의 그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매입하신 거죠? 그거 바라보고 한 거죠, 뭐. 그래요. 그러면 네. 지금 이때 매입했던 가격은 어느 정도 되죠? 3억에 했어요, 3억에. 3억에. 예. 이 지역에 지금 그 예전에 재개발이 해제 공고가 떴던 건 아시죠? 뭐 한 번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께서 예. 소유주들이 지금 동의서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동대문구청에 내가지고 다시 진행을 했죠. 그런 네. 과정 속에서 지금 매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도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선생님 혹시 동대문구청에 가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무슨 모임이라고 그러더라? 그거 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예. 자, 동대문구청에 이번 달 2월 20일까지 예. 2월 20일까지 가시게 되면 예. 정비 수립, 그러니까 재개발에 대한 그 지구 지정에 대해서 일단은 예. 보실 수 있는 공람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 지역을 가셔가지고 한번 이 그 동대문청에서 방문하셔가지고 공람 내용을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예. 물건은 이 지금 다세대 주택은 잘 사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 주변에 지금 보게 되면은 청량리역 주변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전농 5구역, 9구역, 예, 예, 9구역 구구역. 세탁권 약간 외곽이긴 하지만은 그 9구역 재개발지에 지금 들어가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을 지금 사신 거고요. 매입하신 거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단계에서 동대문구청에서 현 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 달 2월 20일까지 공람을 하는 중인데요. 예. 이런 공람이 끝나고 나서 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 정비구역 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 예. 그 다음에 추진이 창립총회 예. 조합 설립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분양 철거 분양까지 들어가는데요. 자, 네. 과정은 복잡해요. 과정은 단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되는 지역에다가 재개발이 수립돼서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 지역에다가 물건을 매수하셨다는 부분 자체는 너무너무 잘하셨다 라는 점수를 좀 드리고요. 또한 청량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이고요. 또 주변의 아파트들의 그 시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또 건너편에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라고 하기 때문에 네, 들었어요. 일단은 요런 지금 매수하신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일단 잘하셨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단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어떤 이해 그리고 과정상에 있어서 분명히 여러 번의 혼란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건 헌집을 주고 새 집을 받는 단계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생각대로 계획은 진행되되 그 과정은 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인내를 가지고 참으신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예, 다시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되겠어요? 지금 시간이 지금 또 다른 분을 상담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 방송 네.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좋은 위치에 좋은 부동산 잘 매수하셨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복잡한 과정이라든지 여러 시간들을 거치셔야겠지만 잘 참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거는요, 저희가 방송 이후에 계속해서 연락드리고요. 방송 상담 접수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의 주셨던 동대문구 전농 9구역이었습니다.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입지 점수 5점, 호재 점수 5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네, 입지, 호재, 뭐랄 것 없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높은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물건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좀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다고 하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물건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네, 포도마을 뉴서울인데요. 네. 그쪽은 워낙 변화가 없어서 앞으로 어떤지, 그리고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자금을 투자해가면서 할 만큼 메리트가 있는지 저 지금 향후 어떤지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혹시 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오래됐죠. 27년? 분양이니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전화 네. 잘 주셨습니다. 자, 네. 부천 원미구 중동 포도마을의 뉴서울 아파트입니다. 자, 네. 과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계속 보유를 해야 될까요?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언제부터 거주하셨어요? 분양받은 거예요. 여기 일기 신도시죠? 네네, 일기 신도시. 그러면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 네, 거주를 92년부터. 하신 건가요? 네네,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신 평수는요? 40평이요. 40평. 일단 살기는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좋아요. 일기 인프라는. 신도시 우리 지금 말씀한 중동, 분당, 평촌, 삼본, 일산 우리 일기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나름 부동산에 있어서 혜택 좀 그래도 일정 부분 보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네. 예.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많은 시청자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네. 이런 상담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럴 굉장히 것 같아요. 심플한데도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입지에 있어서나 신도시에 있어서 이제까지 굉장히 좋은 물건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네.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많이 계신데요. 네.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자, 보시는 대로 부천시청역, 예. 그리고 부천시청, 예. 공원, 그리고 앞쪽에 상업지, 네. 바로 포도마을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네. 자, 입지를 보게 되면 이만한 데가 없어요. 입지를 보게 되면 네. 살기에 이만한 동네, 이만한 정도의 아파트 굉장히 편하죠? 실생활에. 그런데 자, 일기 신도시 예. 5개가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일기 신도시 5군데가 문제라기보다는 노후화가 됐어요, 이제.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현재 지금 보게 되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제 3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2기에서 3기 넘어와서 3기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1기에 대한 예전에 20, 30년 전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라고 해서 지금 아예 TF팀까지도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용도를 보고 계신데요. 네. 자, 3종이에요. 제 3종 지역이에요.
자, 1종, 2종, 3종이 있는데 네. 아파트 용도로서는 3종이 최고입니다. 다 올린 거예요, 위로. 네. 재건축 안 돼요.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인데 네. 자, 리모델링 그냥 안 해주죠. 비용 들어가야 되죠. 네.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요. 예. 비용이 들어가서 이 비용에 인풋된 부분에 있어서 아웃풋이 나오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들어간 비용만큼 그 이상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조금 저는 갸우뚱. 예. 자, 본 아파트를 아주 생활하기 좋고 입지 좋은 아파트지만 조심스럽게 이제는 헤어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야, 우리가 인간관계가 자주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부동산만큼은 헤어짐과 만남을 잘해야지 성공하는 겁니다. 네. 지금 타이밍에서는 한 번쯤 헤어짐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자, 부천 지역에서 호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호재 있습니다. 예.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지금 부천 시청역이고요. 네네. 쭉 넘어 신동, 준동역, 춘희역 지나서 부천 종합운동장역 있어요. 네네. 종합운동장역.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해선, 소사원시선, 네. 원종역이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GTX B노선에 부천 지역에 들어가는 B노선의 역사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예. 자,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들어가는 예타에서는 배제됐지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제를 시킨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요 라인이 좋지만은 한번 부천 지역에서는 요 종합운동장역 쪽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거의 30년 가까이 거주를 하신 지역이어서 또 정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호재가 있는 곳에서 더 새로운 부동산을 만나보시기를 조언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의 주셨던 부동산이죠.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아파트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수 5점, 호재 점수 3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자, 대표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네, 오래 거주하셔가지고 정이 많이 드셨겠지만 이제는 좀 한번 헤어질 준비를 하시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전화 상담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문의 좀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예, 경기도 고양시 네, 덕양구 네, 행주내동 네. 497-16번지입니다. 497-16번지요. 네. 네네. 그쪽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거군요. 저희들 건물인데요. 건물이요. 네. 예, 예. 제가 매수한 지가 한 6년이 됐는데 네. 앞으로 전망을 좀 알고 싶고 네. 그래서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오늘 잘 주셨고요. 고양시 덕양구 행주 내동에 있는 건물, 자, 보유한 지 6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대표님이 점검해 주실 겁니다. 전화 받아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방송 시간이 좀 한정돼서 일단 네. 요점만 좀 말씀드리고 다 못 드린 말씀은 제가 방송 끝나고 분명히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일단은 지금 보시면 행주 내동에 위치한 지금 토지와 지금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일단은 이 지금 고양시에서 예전에는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이 있었지만 네. 지금 현재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서 일단은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 예, 토지의 그렇습니다. 관점은 뭐냐면 선생님, 네.
관점은 일단 활용은 잘 하셨어요. 다음 뭐냐면 지금 위쪽으로 지금 전철 올라가는 거 있죠? 네네, 있습니다. 서해선, 소사 대곡선. 네네. 현재 지금 뭐냐면 고양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 자체가 뭐냐면 행주산성역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이게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공사는 들어가서 위쪽에 능곡역이 생기죠. 그 네. 중간에 보게 되면 김포공항에서 올라와서 이 행주산역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땅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요. 자, 하나 더 예.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자, 토지 이용객 확인원을 제가 잠깐 말씀할 때 열어놨는데, 토지의 지금 단가, 공시지가가 지금 118만 3천 원짜리예요. 제곱미터당. 네.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현재 지금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맨롤 취락지구가 지정이 돼 있는 곳이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 네. 토지 같은 경우는 현재 가치도 있지만 향후에 일단은 주변에 개발 호재까지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상승폭이 굉장히 높을 토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고요. 만약에 예. 부족한 부분 자체가 있다고 하게 되면 방송 끝나고 제가 꼭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예. 감사합니다. 네, 가치가 있는 부동산 잘 소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어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을 직접 만나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을 직접 만나서 강의와 또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마련되어 있거든요. 자, 대표님 세미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주제는 한정돼 있다고 한정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부동산의 전반적인 얘기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세미나장에 오셔가지고 함께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 예약이 필수입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세미나와 관련된 문의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부동산 궁금증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는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은평구 구산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배후 수요 있고요. 또 대형 복합 쇼핑몰 효과까지 받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통건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GTX A 노선이 착공이 들어가서 서울에서 첫 번째 역이 생기는 연신내역 인근에 있는 지역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본 물건을 한번 예시를 좀 드릴 텐데요. 자, 구산동 통건물. 위치는 구산 6호선 구산역에서 도보 8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토지 평수는 186.1제곱미터라서 약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56평 정도가 되어 있고요. 자, 건축 연면적은 297.02제곱미터로서 약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90평 정도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통건물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원룸만 옥리 원룸만 20실로 되어 있고요. 모두 임차가 현 시점에서 완료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지난 연도 9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매매가는 17억 5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은평구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네, 입지를 보셔야 될 텐데요. 자, 개요를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입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본 통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여러 교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학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교통면에 있어서 6호선의 회차 노선인 구산역에서 약 도보로 8분 거리에 있고요. 주변에 인근에 보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예상되는 연신내역이 한정거장 차이에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주변에 연신내 노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많은 지역에 입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은평구의 인구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 은평구는 인구수만 하더라도 6이고요. 자, 주택수는 1입니다. 근데 아파트 수는 17이에요. 자, 주택수는 1인데 아파트 수가 17이다. 아직까지 덜 개발이 됐다. 그래서 아직은 개발될 지역이 많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원룸 건물인데 임차 수요에 대해서 서울시 평균 같은 경우 1인 가구 같은 경우보다도 훨씬 더 높은 1인 가구의 수를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주변에 은평 L쇼핑몰, 소방행정타운, 은평 성모병원과 그리고 고양 S쇼핑몰, 그리고 종로 일대의 CBD 배우단지, 그리고 상암 DMC의 배우 수요율이 풍부하기 때문에 원룸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입지를 보셨으면 그러면 이 지역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어서 본 통건물이 자본이득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GTX A 노선 착공이 들어가면서 서울의 첫 번째로 도달하는 연신내역 인근에 있는 통건물이기 때문에 본 60개월 뒤에 5년 뒤에 개통이 되게 되면 이 호재의 수요까지도 받을 수 있는 통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호재를 보시게 되면 신분당선의 연장 노선이 은평구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GTX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로서 신분당선의 연장 노선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개발 호재를 보시게 되면 본 통건물 주변에 위쪽으로는 가련 1구역에 한 6,700세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대조 1구역에 2,300세대, 그리고 불강 5구역에 2,000세대, 또 더 넓게는 수색, 증산, 응암 지역이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본 재건축과 재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개발 호재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럼 본 건물의 특징이 중요할 텐데요. 본 건물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까지가 반지하 1층으로서 5개의 호실이 있고요. 자, 1층도 똑같이 5개, 3층도 1층도 5개, 반지하 지하 1층 5개, 2층도 5개, 3층도 5개 호실에 총 20개 호실에 원룸이 있고요. 이 중에 303호 같은 경우에는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한 본 통건물 같은 경우에는 복도식으로 쭉 넓혀져 있는 고시원 같은 건물 내부가 아니고요. 디귿자 형태, 자세히 좀 미음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내부적으로 굉장히 개방감이 높은 통건물이다라고 좀 설명 좀 드리고요. 자, 3층의 복층 다락방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부의 모든 시스템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는 내부 공간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더블 클릭을 해서 다시 보시게 되면, 자,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부분, 위층에 지금 복층 구조의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입지, 개발 호재, 건물의 특징까지 보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겠죠. 가격을 보시게 되면, 자, 매매 가격은 17억 5천만 원이고요. 자, 임대가가 현재 9억 7,100만 원, 월세가 444만 원이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5억 5,1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은평구 구산동의 통건물을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은평구 구산동의 통건물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은평구에 이어서 다음으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이번에는 경기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에서 위치한 아파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요 정보부터 살펴봅니다. 네, 다음 물건도 개요부터 가격까지 쭉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보시게 되면 위치는 서해선 시흥시청역 도보 3분 거리에 있고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126세대로서 근린생활과 같이 있는 소형 아파트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공동주택이고요. 자,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중에 7층에 있는 소형 아파트가 되겠고요. 자, 도시형 생활 면적을 보시게 되면 전용 15.27제곱미터, 실사용 면적 20.3제곱미터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공매에 관한 규칙 53조 제5항을 보시게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20제곱미터 미만은 무주택, 주택수로서에서는 배제된다라는 부분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받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준공은 2018년도 6월달에 준공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여러 타입의 소형 아파트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1억 1,551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역 주변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시흥시청역, 서해선이죠. 바로 옆에 시흥시청 바로 인근에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본 소형 아파트는 지금 보시면 시흥시청역과 그리고 월곡 판교선,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트리플 역세권과 행정타운 중심에 있는 소형 아파트가 되겠고요. 교통여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고속도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소사 원시선이 개통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신안산선과 월곡 판교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 여의도와 그리고 판교를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주변에 보시게 되면 국가산업단지, 반월 국가산업단지 안산에 있지만 그리고 매화 일반산업단지와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가 완공이 되게 되면 배우 수요만큼은 자신 있는 시흥시청역 주변의 소형 아파트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보시는 대로 아까 지금 이 시흥 장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흥 개발지구 내에서도 중심 지역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일 수밖에 없는 입지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교통호재가 가장 큰 메리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소사 원시선이 개통이 완료가 됐고 신안산선, 월곡 판교선이 2024년도까지 개통이 되면 트리플 역세권, 경기도 최초의 트리플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이 되다 보니까 복합 환승센터가 건립 예정에 있는데요. 일단은 환승센터가 되게 되면 주차장 및 상업문화시설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 환승센터에서 유동인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개발 호재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광명시 시흥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의 3배 정도의 규모로 지금 개발이 되고요. 주변에 보시게 되면 매화 일반산업단지와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반월 국가산업단지까지 트라이앵글 섹터권 안에 있는 장현지구 내에 있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건물의 특징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릴 텐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이미지 실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자, 시흥시청역 트리플 역세권에 있는 126세대의 소형 아파트다, 공동주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시흥시청과
수변공원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남동향의 향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시흥시청 및 경찰서, 병원 등등 행정타운 중심에 풍부한 임대 수요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내부로 들어오시게 되면 빌트인 디지털 가전제품이 모두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소형 아파트로서 가격은 내리고 편리성은 높여놨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실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건물의 외부 사진, 실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1층부터 지상 10층, 지하 3층까지의 지하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고요. 자, 내부에 시흥시청을 바라보는 조망권, 그리고 이쪽으로는 수변공원을 바라보는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고요. 내부에 모든 붙박이장 등 모든 가구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장현동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중요한 거는 가격이겠죠. 자, 매매가는 1억 1,551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전세를 활용할 시에는 실투자금이 3,551만 원. 자, 월세는 500에 45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대출액은 7,700을 활용하실 경우에 보증금과 3,351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시흥시청역 주변의 소형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에 위치한 아파트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용해 보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직접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대표님 세미나 소식 전해주시죠. 설명해 드렸던 이 지역들의 통건물, 아니면 소액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시흥시청의 이 지역의 어떤 소형 아파트 등등 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궁금해하시고 갈망하시는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 고민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약 필수입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자,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박성규 대표님은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 열려 있습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문자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은 tv.altomato.com에서 무료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튜브로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